핵심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빗줄기를 뚫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빗줄기 다시 굵어졌다고요, 오시는데? 저희야 서울 상암동으로 왔는데 지금 오는 길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폭우 비슷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좀 범피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틀째 그렇죠. 양도 굉장히 많고요. 네. 전국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도권 쪽에 네네. 지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예, 범피는 부슬비만 저는 생각했는데 옛날 이현아 씨의 범피라는 노래를 생각해요. 네. 범피라고 하긴 좀 아니 그러니까 세던데. 강수량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장맛비도 아니고 너무 많이 오면 걱정. 아무튼 본가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새로 고침 코너에서 일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들 네, 나시죠? 그렇죠. 오늘 몰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새로 고침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전 국민이 들으면 좋은데 아직 그 소문 고상하고 조금 모자라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좀 몇 개의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네. 홍익대에서 있었던 일부터 좀 일단 간략히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하여튼 어떤 대학교에서 미술에서 이제 대생이나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작업이니까요. 그래서 누드화 글이 있는데 네. 누드화의 모델이 됐던 분의 사진이 적나라하게 유출됐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전까지와 좀 다르다 할까요? 이건 뭐냐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네. 알몸이 유출이 된 거고 네. 그래서 그 인터넷 공간에서 퍼지게 되니까 예. 그 관련 학교에 학생회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 네. 그래서 범인을 검거해 보니까 동료 같은 일을 하는 여성이었고요. 여성 모델이었다면서요. 네, 평소에 좀 감정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막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게 네. 이분이 포토라인에 쓰고 또 전격적으로 구속됐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꾸로 된 경우에는 한없이 무능하고 게을러 보이는 경찰이 대충 수사하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신속하냐. 피해자가 남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그냥 일부 여성들만의 시각이 아니라 최근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네.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셔서 상당히 귀 기울이고 따져봐야 될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걸 꼭 남혐, 여혐 혹은 피해자가 여성이라서 빨리 이렇게 보는 시각은 네. 사실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저도 사실은 약간 그렇게 조금 우리 경찰이나 수사하시는 분들이 좀 그랬을까 이런 의심도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번 사건하고 기존의 사건들이 좀 다른 국면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유출 경로가 이제 확실했죠. 왜냐하면은 그 피해자가 찍힌 장소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의선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그러니까 있었던 누군가가 거죠. 거기에 이제 찍혔을 것 혹은 누가 그걸 찍었을 것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좀 쉬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홍익대 측의 협조 적극적인 수사 요청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몰카 범죄가 잘 해결이 안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네. 피해자들은 본인이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찍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러한 그 수사에 협조하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수사기관들은 우리가 막 다 밥상을 차려서 갖다 주면 조금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좀 밥상을 차려주는 좀 면이 있었었는데 기존 것들은 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원래 고의로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고려세에 대해서 또 사건이 발생했죠. 저는 또 다른 대학교 남자 화장실의 남성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을 하여튼 근데 저는 그 몰카가요. 경찰청이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몰카 범죄 범인 검거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지난 5년 동안 95%예요. 진짜요? 네. 그렇게 높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여러 범죄에 대한 범인 검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모든 범죄. 오. 그건 맞아요. 네. 실제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도 맞죠. 유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범인 검거율이 100%예요.
그랬나요? 네.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놈 아니, 목소리 잠깐만. 그거는 20년이 넘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개구리 소년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옛날 20년 지난 20년 동안 100%.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경찰이 굉장히 유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혹시 그 집계 방식의 저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 검거한다는 거예요. 유괴 같은 게. 몰카도 지금 95%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를 구속까지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정확하게는 94.6%, 95%인데 음란물 유포 이런 것도 뭐 86% 이렇게 해요. 그러나 실제로 몰카 범죄를 가지고 처벌다운 처벌을 받았다고 얘기할 만한 건 거의 없는데요. 구속되는 건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그러니까 사정 당국에서는 이걸 별로 중요한 범죄로 보지 않는다. 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그랬냐. 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몰카 범죄 중에 어떤 의전원생인가요? 피해자가 뭐 180명이 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정말 왜 그 사람 그런 일을 했나 싶은 판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지하철에서?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질이 어느 게 나쁘다, 뭐 덜 나쁘다 또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까지 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엔 그랬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사실 국가기관은 답할 책무가 있다고 봐요. 오창희 그 국장님은 왜 그랬다고 분석을 하세요? 일단 이거는 주목받는 사건이어서 그렇습니다. 경찰은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인구에 회자되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시민들에게 귀를 열고 있는 거고요. 좀 나쁘게 삐딱하게 보면 수사라는 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향해서 달려가는 작용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 사건 때 서울경찰청이 어떨 땐 저쪽에 갔다 어떨 때 이쪽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김경수를 편드는 건가 잡자는 건가 막 이렇게 그 말로만 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경찰의 관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누드 모델 사진 유출 사건은 범인 검거 전에 이미 언론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언론이 또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언론도 문제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했고 아주 빨리 범인을 검거했고. 언론이 문제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는 보통 남성들이 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의 누드 사진이 돌아다니는 것이 상당히 좀 자극적인 소재였고 또 하나는 그 워마드라고 하는 그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사이트에 이게 올라가면서 거기에 올라간 댓글들도 같이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도하는 태도가 엄청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이제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결과를 이끌어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여성 피의자가 사실 구속이 됐는데 이런 사건 때문에 구속된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피의자가 구속되게 된 경위 같은 걸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일견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여성분이 조금 횡설수설한 부분이 사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이 여성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범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문자로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좀 의견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 문자 참여장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몰카 범죄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목격을 했었으면 목격자로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좀 제보도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 몰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문자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 보내주시면 되고요. TBS 앱으로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이제 그 근절책을 좀 보내주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창익 국장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검거율이 95%라면서요. 네. 그럼 다 저에 따르면 안 되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그 오창익 국장의 전언에 따르면 네. 아무튼 그러면 95%의 검거율이면 잡기는 다 잡는다. 그렇죠.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6년 동안 검거된 사람이 2만 1,400여 명이래요. 네. 근데 이 중에 구속이 542명, 퍼센테이지로 2%입니다. 물론 구속이 능사는 아니에요. 이번 사건의 누드 모델 사건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나 몰카 범죄는 네. 사실 죄질이 굉장히 나쁜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평생 거죠. 그리고 평생 가기도 하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까지 유출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수사기관에서 진지하게 또 들여다봐야 될 사건인데 구속률로 보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몰카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너무 미온적이었다. 네.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씀 잘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콕 집어서 이제 그 언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적절한 언급이었다고 보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저는 사실은 그 피해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은 한번 이게 유포가 되고 나면 그 트라우마에서 평생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한번 유포된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회수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수와 관련된 고통을 모두 온전히 피해자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너무 부족하거나 좀 사람들이 너무 안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 수사기관 특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들에 대한 구속률도 물론 너무 약하고 네. 또 정말로 이분들에 대한 처벌 수위 너무 약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좀 아예 법 규정 자체를 조금 세게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 점에 이제 법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 규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처벌 의지,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의 문제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경찰청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벽 같은 데를 뚫어서 몰카를 설치하면 파손죄 이런 것까지 적용하겠다라는 건 좀 비본질이고요. 잠깐만, 그 얘기는 결국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니 지금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요? 지금으로도 가능한데 얼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냐는 거고 네. 우리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5대 범죄라고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도 없습니다만 그런 규정도 있고요. 네. 또 많은 경우에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는데 네. 명예나 또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건드리는 범죄들 네. 이런 범죄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신종 범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몰카라는 게 카메라라는 게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전면화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양식의 범죄일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제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의하면 네. 1항에서 이제 카메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네.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 배포, 임대, 제공 이렇게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형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이게 약한 죄는 아닌데 그러게. 문제는 이러한 식의 그 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실제 양형을 살펴보게 되면 벌금형이 사실은 조금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 집행유예가 좀 많은 것처럼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식적인 그런 통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통계가 그렇습니다. 5% 정도예요. 네. 집행유예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95%가 벌금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발각이 되면 그럼 이건 사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법적 그 미비점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어떤 이 범죄를 다루는 네. 시각에 있어서 너무 아니하고 경찰, 검찰, 법원이 다 똑같은 태도인 거죠. 네. 이게 대수냐 이렇게 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법원장도 만났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도 저는 그런 것도 의미 있는 그 여가부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법률의 문제 그럼 징역 20년 이하에 처한다고 해도 네. 집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구속률이 2%다. 이건 너무 낮은 거고 또 95%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도 너무 낮은 거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범죄를 인식하고 뭔가 특정의 지체를 강구해야 된다는 발언이 오히려 늦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늦죠, 당연히. 지금 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런 식으로 대처로 손방망이로 해왔다면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팬은 아니지만 네. 대통령의 뭐 예언자는 아니니까 전 이 정도라도 언급한 건 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네. 전 이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자가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네.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적합하고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봅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네. 그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똑같이 그런 동태복수요? 식의 촬영한 걸 좀 유포해서 본인들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동태복수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예전에 함부라비 법정에서 배웠던 거죠. 같은 형태 또는 동해복수형 이렇게 부르죠. 근데 지금 그 TBS 앱으로 네오 프론티어스님이 몰카가 중대범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놀이라고 인식하고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현재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안 걸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저는 오차일 국장님이 우리 검거율이 뭐 95%, 100%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사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여성 피해자들은 우리가 신고해봤자 우리를 오히려 더 2차 가해를 하고 네. 제대로 이 수사를 안 해준다 이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오차일 국장님 얘기에 의하면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신고하면 다 검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아니고 경찰청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좀 체감을 못할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몰카범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물론 이제 아마 그런 피해를 당해도 이제 공론화시키기 어려워서 그 좀 숨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시각이나 이 의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검거율이라는 건 이게 사건이 되고 입건된 사건만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몰카 범죄가 그만큼 일어났고 전체 몰카 범죄 중에서 95%가 검거됐다는 게 아니고요. 네. 몰카 범죄 중에서 뭐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다거나 뭐 신고를 했다거나 그렇죠, 고소했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암수 범죄율이 되게 높다는 그렇죠. 거죠. 암수 사건은. 범죄가 당연히 오늘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또 암수 범죄는 뭐예요? 숨어 있는 네, 대중적 용어로 죄송합니다. 써주시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범죄 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 카톡방이나 뭐 밴드나 뭐 이런 곳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천연덕스럽게 또 하나는 잠깐만. 네. 그 말씀하니까 지금 0505님이 딱 그 문자를 주셨는데 몰카범이 지인 단톡방에만 공유했고 이를 다시 지인 중 한 명이 다른 곳에 공유했다면 누가 처벌받나요? 둘 다 처벌받대 둘 다. 단톡방에 먼저 공유했구만. 둘 다 이러면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둘 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단톡방에 공유한 사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것을 다른 곳에 날라서 퍼뜨린 사람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딱 지금 그 오창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우셨잖아요. 올린 사람도 처벌, 옮겨간 사람도 처벌. 아니 이건 상당히 이런 법 교육은 되게 중요한데, 네. 자 카메라가 얼마나 전면화돼 있냐면 우리는 뭐 CCTV 카메라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범인 검거 효과가 있다, 골목길에 잔뜩 늘여놨어요. 네. 그다음 블랙박스 같은 거 자동차 대수만큼 있다 싶을 정도로 잔뜩 늘어났어요. 스마트폰이 인구보다 많은 나라니까 스마트폰에 카메라 한 대씩 달려 있으니까 또 네. 손에 카메라 잔뜩 들려놨어요. 이래서 편해진 측면도 있지만 그것에 어두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스마트폰을 썼을 때 어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웃이나 동료들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교육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물건을 구매하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정확히 교육이 돼야 되는데 전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슨 교사 몰카, 교사를 상대로 해서 또는 엄마 몰카 이런 것도 있다는데 정말 그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일 거라고 보는데 철없다라고만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야단칠 때 단호하게 야단치고 또 하나는 교육도 정확히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관음증의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남성분들이 주로 이제 가해자가 되는데 네. 남성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의 그런 뭐 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찍었다고 쳐요. 네. 그런데 헤어졌다고 해서 치사하게 그거를 왜 올립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거 범죄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열등감의 한 발효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두 분이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시민활동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어디에다 올리느냐. 그럼 그러니까 사이트가 올리면 서버를 뒤져가지고 누가 올렸는지를 IP를 추적을 해서 그래야 검거가 가능한데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 가다가 결국 멈추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서버가 많이 있어서 거기 이걸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한국과 미국의 시민단체가 연대한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잠깐 미니 인터뷰를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그 챗봇 계속 그러니까 도는 거 아니에요?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인데요. 저는요. 그 여성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몰카가 돌아다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몰카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는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남들은 다 자기 몰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지금 찬1478님이 몰카범 구속률을 높이고 삭제 비용 전액을 평생 동안 청구해서 받아야 맞습니다. 합니다. 예. 아까 그 네오 프론티어스라는 분은 태형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요? 태형은 그러면 싹주로. 태형은 안 됩니다. 없어진 건 가보년입니다. 1894년이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예. 삭제 비용은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벌금도 1,000만 원 이하잖아요. 벌금은 1,000만 원 이하로 하되 네.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건 좀 많이 물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야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런 것을 삭제할 미래 비용까지 네. 포함해가지고 물리고. 저는 다른 대안도 있어요. 네. 어떤 본 사람들이 신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러면서 신고 포상금이나? 네. 본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포상금은 그 범죄자가 내게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종류의 사이트에 어떠한 사람에 대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수사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본 사람들이 해줘야지. 그렇죠? 사실은 올린 사람이 하진 않을 거잖아요. 뭐 경찰관 가지고 그걸 다 체크하기는 어려워요. 본 사람이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무슨 파라치가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게 되면 그거를 가해자 범죄자한테 삭제 비용으로 또 쓰는 거죠. 재산 몰수해서 거기서 주고. 네. 그렇죠. 좋은데요. 한번 그 입법 청원해도 괜찮아요. 국회의원한테 많은데 아는 국회의원들 많지 않으세요? 저는 뭐 발이 넓지 않아서. 그러면 한번 얘기해 주셔가지고 진짜 입법화가 되면 좋겠네요. 잘 다듬으면 골자는 이러하니까. 김태건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IT 기술이 발달한 만큼 불법 촬영 범죄도 늘고 유포는 더 빠르게 넓게 퍼져나갑니다. 즉 피해자도 많아지고 피해 강도도 강해지는데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아무리 틀어막으려고 해도 오히려 이제 그것이 더 기술 발전이 빠르다고 이제 본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꼭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NS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사진도 많이 올리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진은 누군가는 다 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올리면서 또 SNS 활동을 하면서 일반 청취자들, 시민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 뭐 그러려고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친구들하고 좀 보려고 올리는 건데도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조심하는 것도 물론 그 전부는 아닙니다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는 한 그 사람의 정말로 인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평생 가는 상처를 이제 남기는 건데 많은 분들이 계속 똑같은 그 비슷한 어떤 문제의식으로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26332도 처벌 강화가 최우선입니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에 따르면 사실은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충분히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법의 어떤 재정 취지에 따라서 지금 철퇴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네요. 양형 기준이 사실은 이제 좀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거 조금 이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높여야 된다. 제 주장이고요. 사실 오늘 제가 좀 전문가답지 않게 감정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거는 전문가 얘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지금 문제 수준이다. 사실 이거는 양식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고침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창익 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